자, 7단계 아니 7번 지문 2단계 3번 지문입니다. 자, 기술 지문인데 자, 어려운 편이 아니고 대략 우리가 쉽게 풀이할 수 있는 쉬운 지문이라서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문단 보시고 자, 0806 평가원 지문 되겠습니다. 문단 번호 다 붙였어요. 문단 번호. 자, 문단 번호 붙였는지 확인하시고 문단 번호 쭉 붙여주시고 자, 붙였니? 그 습관을 계속 들여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음영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지나가지고 2문단 첫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초음파 진단 장치 돼 있죠. 여기다가 흰머펜으로 색깔을 한번 해주시고 화재 되겠습니다. 화재. 자, 그 다음에 화재 지나서 이 초음파 진단 장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뭐였더라? 앞전 변환기. 이거 앞전 변환기. 자, 색깔 한번 해보시고. 앞전 변환기. 그리고 이 앞전 변환기의 효과가 둘로 나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다름 아니라 여기 있는 두 가지다라고 말해야 돼요. 뭐하고 뭐? 앞전 효과하고 그다음 역앞전 효과. 사실 이 두 가지를 자, 앞전 효과 색깔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은 그대로 있으니까 색깔하시면 되고요. 역앞전 효과 나와 있는 여기도 색깔 해주시고 역앞전 효과. 자, 이렇게 이제 둘 사이 차이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앞전 효과 같은 경우는 방향의 문제가 될 텐데 앞전 효과 같은 경우는 체크해야 할 부분이 이 초음파를 할 때 초음파이겠지. 기억 같은 줄에 초음파에 대해서 색깔해봐. 초음파를 가해서 뭘 발생시키는 거야? 고주파 교육 색깔. 고주파 교육. 그러니까 초음파 집어넣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지금 앞전 효과, 초앞전, 역앞전 효과가 나와 있는데 출발점이 되는 게 내가 먼저 초음파라고 써볼게. 눈에 이제 오른쪽 일백에다가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초음파. 초음파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어디로 간다고? 고주파 교류로 간다고 그랬잖아. 고주파 교류. 교류 그러면은 전기로 바꿔 이해도 되는 거 알겠지? 뭐가 발생해? 전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초음파에서 고주파 교류로 가는 방식을 자, 앞전, 역앞전 가운데 뭐라고 그래? 앞전 효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반대 방향 있잖아. 이 반대 방향 글을 쭉 읽어보시면은 고주파 교류에서 다시 초음파를 만들어내는 방식. 자, 이거를 뭐라 그래? 역앞전이라고 한다. 역앞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쌍이 앞전하고 역앞전 두 가지 이렇게 비교쌍으로 나뉘는 건데 차이점이 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방향이라고 말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앞전, 거꾸로 가는 게 역앞전. 이렇게.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전이 무슨 말이야? 앞전 그러면은 압력. 자,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압력을 가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뭐라고? 압력을 가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우리가 초음파 그러면은 사람 귀에는 잘 안 들리는 그 소리 같은 거잖아. 이를테면 그치? 그 소리의 파장 같은 건데 그 초음파 같은 녀석이 공기 중에 가해진다 그러면은 없던 게 생긴 거니까 이를테면 압력이 가해진 거라고도 할 수 있지. 지금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니까 공기 중에 초음파가 생겨났다는 거는 그 공기 가운데에 전기, 그러니까 압력이 가해졌다는 얘기고 그 압력이 가해진 결과 전기가 튀어나오도록 하는 게 앞전이야. 알겠지? 그래서 교육, 전기가 튀어나오는 결과. 알겠지? 이게 지문에 나와 있는 얘기야. 거꾸로가 이제 초음파가 된다. 라는 거를 자, 형광펜으로 많이 체크하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 자, 역앞전 효과 관련된 걸로 가볼게. 자, 교류전압 색깔 해봐. 교류전압. 지금 칠판에 이렇게 보이는 교류전압에다가 색깔 딱 해보고. 교류전압. 그리고 이 교류전압 걸어준 다음에 그러니까 전기를 걸어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튀어나온다고? 초음파가 튀어나온다. 초음파에도 색깔 딱 해봐.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을 때 이런 방향에 유의하시면서 차이점을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차이점을. 알겠지? 자, 하나 정리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 A 부분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에 나오니까 쭉 편안하게 이제 읽으시면 됐었던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요거 하나 체크해보고 넘어갈게. 나온 초음파라고 이렇게 네 번째 줄에 나온 초음파 보이지? 여기 나온 초음파 여기 여기다가 색깔을 딱 해봐. 나온 초음파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 어떻게 된 초음파가 있니? 반사된 초음파도 있어. 글을 읽을 때 사실은 구분해서 봤어야 돼. 나온 초음파, 반사된 초음파. 알겠지? 나온 초음파, 반사된 초음파. 이 차이가 있어. 구체적으로 앞전 변화기가 작동하는 과정에 관한 내용인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그럼 그 전에 중간에 가볼게. 색깔 한번 해볼게. 여기도 한번 체크해 놓는 게 좋은데 자 부분적으로 반사된다 해놓고 자 앞전 변환기로 돌아온 초음파의 세기는 있지. 여기다가 색깔 딱 해놓을게. 초음파의 세기는 말이야 통과한 조직의 밀도와 두께가 클수록 작을수록 클수록 약해진다. 색깔 딱 해봐. A의 바로 오른쪽 있지. 이 부분 색깔 딱 해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또 판서를 해볼 테니까 따라서 한번 적어보기로. 아까 우리 처음에 정리한 게 뭐였냐면은 앞전이란 이런 거고 역앞전이란 이런 거다라는 게 이 앞에 초음파 관련된 전체 비교상 관련 정리였어.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앞전 기가 그 기계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얘기야. 알겠지? 그럼 출발점이 되는 게 뭐야? 앞전 변환기야. A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겠다 이 말이야. 자, 앞전 변환기라고 한번 써봐. 오른쪽에다가 앞전 변환기라고 한번 써보시고 이 앞전 변환기에서 처음에 초음파로 출발해요? 아니면은 교류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와? 초음파가 나와? 초음파가 먼저 나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니네 초음파 검사 해본 적 있어 없어? CT가 아니라 초음파 검사는 뭐냐면 누우세요, 상체를 걷어 올리세요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거 그렇지. 맞아. 임산부가 하는 검사인데 보통 이제 간 검사나 그런 검사도 해요. 그러니까 내시경은 이제 집어 넣어서 하는 거고 이제 간 검사 같은 거는 이제 물론 임산부도 하지만 그렇지. 맞아. 임산부가 하는 건데 누우세요 해가지고 이 배를 까면은 이게 젤리를 바른다고 젤을 바른다고. 뭐라고 하니? 그 액성이 좀 강한 그 물질을 이렇게 발라요 여기다가. 느낌이 묘해. 그 남자 의사가 발라주면 그래놓고 이 남자 의사 이제 그 롤러 같은 거 있거든. 롤러 같은 거를 이렇게 쓱쓱 밀고 다니면 이게 영상으로 뜨거든. 영상으로. 이렇게 뭔가를 쏘는 거지 신체에다가. 뱃속에다가 뭔가를 쏴. 그럼 그 쏜 초음파가 튀어나오면서 입체 영상을 그려보도록 이렇게 모니터로 뜨도록 돼 있어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한 거거든. 쉽게 말하면은 임산부 생각하면 돼. 근데 A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배에다가 롤러 같은 걸 댔어. 그럼 이제 뭐가 나와? 초음파가 나오는 거지. 알겠지? 자, 초음파 써봐 이거. 초음파가 앞전 변환기로부터 초음파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아까 나온 초음파라고 했잖아. 나온이라고 했잖아. 아까 형광펜으로 색깔을 하라고 했잖아. 나온, 그치? 그 나온 초음파야. 여기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각 생체 조직에 가는 거야. 간이면 간, 그치? 뭐 비장이면 비장, 뭐 이런 생체 조직에다가 초음파를 쏘는 거지. 이것도 일종의 야구공이나 축구공, 농구공처럼 벽에 부딪히면은 튕겨져 나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를 다시 거꾸로 이렇게 해주시고 생체 조직이라는 게 일종의 그 물건 같은 거잖아. 벽 같은 거잖아. 그럼 벽에 닿았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초음파가 튕겨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초음파가 나오는 거지. 초음파가 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공을 던졌어. 튕겨 나왔어. 그런 느낌이야. 아까 우리 형광펜을 색깔했던 거 뭐가 있었지? 반사된 있었지. 반사라고 써. 쉽게 말하면 이제 이쪽에 있는 초음파는 처음에 발사된 초음파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지. 발사된 초음파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반사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앞전 변환기는 궁극적으로는
그 기계 장치에서 어디로 연결돼야 돼? 눈에 보이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모니터로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A에 봐봐. 보면 모니터라고 나와 있지. 보이니? 모니터라고 한번 써보시고 이 모니터에는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영상이 뜨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상. 됐나요? 근데 이 과정에서 초음파 상태 그대로 가면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귀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눈에 보여? 눈에 보이는 영상이 되려면 전기 신호로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찾아봐. 무슨 신호? 교류 전기 신호. 보일까요? 교류 전기 신호라는 말이 보일 거야. 교류 전기 신호. 그러니까 지금 A 부분을 사실 선생님이 조금 앞서서 설명한 건데 문제 풀이할 때 다시 자세히 읽었어야 되는 거거든 사실. 그치? 그러니까 문제 풀이할 때 정리했어야 되는 건데 앞서 정리한 거야. 다시 앞전 변환기에서 초음파가 나와. 그래서 그 나온 초음파가 공처럼 생체 조직에 부딪혀서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온 다음 다시 돌아와. 원위치. 그 다음에 얘가 전기신호로 바뀌어갖고 모니터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녀석으로 뜨게 된다. 이런 얘기야. 니네 한 번도 검사 받아본 적 없지? 네.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뭐 국가에서 무료로 혹은 뭐 최소한의 진료기간 받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을 수 있게 해주거든. 일정 나이가 되면. 가면 간 검사 같은 걸 해. 누워있으면 이렇게 되게 느낌이 묘해. 들이키세요. 참으세요. 쉬세요. 뭐 이거 계속 반복을 해. 하여튼 재밌어.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가볼까요? 이제 마지막 추가 정보가 뭐가 있나 살펴보니까 추가 정보 있어 없어? 있지. 자, 어디가 추가 정보냐? 마지막 문단 봐봐. 거기에 생체 모방 기술 색깔 딱 해봐. 생체 모방 기술 색깔. 근데 사실 이제 이 마지막 문단 보면은 누구한테 힌트를 얻은 거냐면은 사람이 처음부터 그냥 사람이 순수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지.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거야. 돌고래를 보니까 또 누굴 보니까? 박쥐를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를. 박쥐가 어둠 속에서 뭔가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음파를 쏴서 반사된 걸 또 느끼고 이제 영상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본떴다 이 말이지. 모방했다. 알겠죠? 자, 어려운 질문 아니었고요. 그러면 실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로 가셔가지고요.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라기보다 약간 헷갈렸던 게 있다면은 1번은 그냥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파장이야, 짧은 파장이야? 짧은 파장이죠. 지문에서 그냥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20번 문제로 내려갈게요. 그림에서 자, 칠판에 이제 그림을 띄워놨는데 칠판도 같이 한번 봐봐. 네. 사실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예요? 기억이 나타나는 단계로 했거든. 기억이 뭐였더라? 큰 글씨로 썼잖아. 앞전 효과. 앞전은 초음파에서 전기야, 전기에서 초음파야. 간단히 하면. 초음파에서 전기. 그렇지. 초음파에서 전기. 그러면 초음파가 일단은 발생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발생이 된 상태에서 조직 통과하고 다시 조직 통과해서 고주파 교류가 발생한다 돼 있잖아요. 네. 그치? 앞전 효과는 결과물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 그걸 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더라? 교류. 고주파 교류. 그러니까 얘가 발생해야 뭐가 비로소 나타났다? 앞전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출발점이고 얘가 종착지야. 얘가 안 나오면 앞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야. 네. 그치? 그러니까 앞전 효과는 얘가 나오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그 3번이 되겠고요. 고주파 교류가 발생. 자, 21번 가볼게요.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문항이기도 합니다. 이걸 왜 질문을 했느냐, 틀린 거 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잘 봐봐. 사실 이제 이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이 선지 제작 원리라고 할 수 있어. 칠판에 써볼게. 자, 한번 적어볼까? 우리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선지를 제작할 때 출제위원이 출제할 때 선지를 제작하는 원리가 있다고 했잖아. 기억나니 이거? 한번 들었을 거야. 선지를 제작하는 원리가 3가지 정도가 있어. 몇 가지? 3가지. 그러니까 있는 거 그대로 낼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아예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끌고 왔어. 지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그런 거야. 인용. 쉽지. 쉬운 인용. 그리고 이걸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살짝 바꿀 수도 있잖아. 그게 뭐야? 그렇지. 어렵지. 수정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야? 전혀 새로운 녀석으로 만들어내. 뭐라 그래?
그렇지. 헷갈려도 생성. 헷갈려도 생성. 좋아, 좋아. 쉬운 인용, 어려운 수정, 그리고 헷갈리는 생성. 좋아. 그렇게. 그 셋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냐면 얘는 2번에 해당돼. 2번. 거의 그대로 왔는데 슬쩍 비틀어 놨거든. 이런 방식. 그럼 뭘 바꿔놨냐면은 얘는 자 여기다 써볼게. 어휘 수준에서 수정하는 이 선지 제작 원리가 있고 어휘 수준에서 두 번째는 문장 수준에서 수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문장 수준에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휘 수준에서 이 바꿔놓고 있는 거거든. 약간 그 뭐야 비슷한 말을 활용한다거나 혹은 정반대되는 단어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좀 즐겨 쓰는 편이거든요. 출시자들이. 그 여기서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 단어인데 사실은 엉뚱한 단어였던 거야. 예를 들어 봐봐. 얘를 봐봐. 얘가 보니까 3번에 보면은 이 소리에 높낮이 할 때 높낮이 있잖아. 여기다가 색깔을 딱 해봐. 높낮이. 이 3번 선지에 높낮이에다가 색깔을 딱 해보시면은 이 높낮이 그 소리의 높낮이가 무슨 말이야? 낮은 높이가 있고 높은 높이가 있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원래 선생님이 그 뭐랄까 타고난 그 내추럴 본 싱어야. 태어나기를 그 가수로 태어났어. 알아?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제 탬버린 들고 태어난 사람이야. 한쪽에는 마이크가 있었지. 알겠어? 그리고 두성 쓰면서 나왔어. 태어날 때. 이러면서. 근데 지금 감기 들어가지고 제대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막 이런 거잖아. 그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야. 높은 거, 낮은 거. 밑에 써봐. 고저라고 써봐. 고저. 높낮이를 한자말로 나타내면 뭐야? 고저야, 고저. 이게 높낮이. 고저. 고저라고 써봐. 근데 관의 굵기와 길이에 따라 관에서 나는 소리에 이게 다르다라고 했는데 실제 지문에서는 고저, 높낮이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소리에 색이라고 나오거든. 색이. 그러니까 자, 지문 가볼게. 이건 지문을 좀 가야 돼. 자, 지문에서 어딜 보냐면은 소리의 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아까 우리 이미 형광펜으로 색깔을 해놨어. 감기 조심해라. 여기 있죠, 여기. 아까 우리 형광펜으로 색깔하는 부분에서 주어부, 초음파의 색이. 그러니까 초음파의 색이라고 하는 게 통과한 조직의 밀도와 두께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약해진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조직의 초음파의 색이 오른쪽에다가 써봐. 뭐라고? 강약이라고 써봐. 강약. 강하다, 약하다. 알지? 강약이라고 써봐. 강약. 자, 결론. 자, 이제 결론이야. 잘 봐봐. 어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3번 선지를 만든 건데,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야? 실제 지문에는 강약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소리의 세기와 관련된 표현이 나와. 세기라고. 강약. 강약의 세기가 나오는데 선지에는 뭐로 바꿔놨어? 그렇지. 높낮이라고 하는 고저라고 바꿔놨거든. 이거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거든요.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실전에서 오답률이 높아지잖아. 그 문항이. 왜 높아지냐면 선지 자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표현인 거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딴 어휘인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교훈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당탕탕. 다음 문항으로 가기 전에 나머지 선지들도 한번 봐볼까? 지금 이게 초음파 진단 장치 원리로부터 유추해낼 수 없는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3번 선지는 높낮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뭐만 알 수 있다? 세기만 알 수 있다. 고저야 강약이야? 강약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4번 선지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자 봐봐. 그러니까 여기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왜 많은 말이냐면은 자 메아리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봐. 메아리. 얘들아 메아리가 뭐야? 메아리? 울리는 거. 그치. 이런 게 메아리잖아. 메아리 치는 우리 교실. 그 메아리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거야? 벽이 있을 때잖아. 그치. 벽이. 그러면 가까운 곳 괄호 처리 딱 해보고 가까운 곳은 그러면은 뭐가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야? 벽. 그치. 벽이 가까운 곳에 있는 거야. 다시 먼 곳 괄호 처리해봐. 멀리에 뭐가 있어? 벽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칠판 왼쪽으로 가봐. 여기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외치는 거야. 근데 벽이 여기 있고 혹은 또 여기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외치는 소리가 갔다가 이렇게 어떻게 돼? 돌아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리고 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겠지.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제 비교를 해봐. 자,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시기들이 있지. 자, 여기 전부 다 뭐야? 공기. 뭐라고? 공기. 써봐. 공기층을 지나서 갔다가 다시 공기층을 지나서 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 지문 속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까 임산부 얘기도 했는데 그 진단기를 갖다 대기 전에 뭘 바른다고? 끈적끈적한 젤을 발라요. 젤을. 왜 젤을 발라? 지문을 봐. 그렇지. 뭘 없애기 위해서? 공기층을 없애기 위해. 그 공기층은 없으면 좋은 거야, 있어야 좋은 거야? 이 장치에서 없어야 좋은 거지. 공기층은 도와주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녀석이거든. 알겠지? 그 말은 자, 장애물이란 얘기야, 보조물이란 얘기야? 장애물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메아리가 자, 저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메아리는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을 그만큼 많이 거쳐서 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빨라져, 느려지는 거지. 이해되죠? 그리고 소리의 세기는 강해져, 약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봐, 빨리 들린다. 속도로 치면은 뭐예요? 가까운 곳에서 생긴 메아리 더 빨리 들리는 거죠. 장애물을 덜 거치고 오는 거니까. 자, 5번 선지 봐봐.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자기 목소리를 자 듣고도 뭐야? 자기 위치가 자, 여기 색깔 해볼게. 야외인지 실내인지 색깔. 야외인지 실내인지 색깔 딱 해봐. 야외일 수도 있고 실내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실내잖아. 눈 감고는 이게 실내인지 알 수 있지. 왜? 울리니까. 그러니까 벽이 있으니까 라고 말해야지. 그래서 벽이라고. 벽이 있으니까 벽에 갖다 부딪혀서 반사되는 게 있으니까. 반사. 알겠지? 지문에 이제 반사 개념이 나오니까. 자, 다음 지문으로 가볼까요? 다음 지문 넘어갑니다. 자, 8번 지문 되겠고요. 2단계 네 번째 지문 되겠습니다. 16학년도 6월 평가원 B형이야. 당시에 이제 문과 친구들만 따로 이제 치렀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과학 지문이지는 않았어요. 되게 쉽습니다. 이거 푸는데 몇 분 걸렸어? 5분. 써놓은 거 봐봐. 7분이요. 아 그래? 대략 한 5분 안팎으로 풀 수 있는 쉬운 지문이었어. 1문단 봐봐. 1문단에서 자, 암흑물질 보이지? 자, 두 번째 줄에 암흑물질 형광펜으로 색깔. 암흑물질 색깔. 암흑물질. 자, 됐나요? 암흑물질 색깔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화재야, 그치? 이게 화재. 그리고 또 가보시면은 이제 비교쌍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기가 좀 애매했을 거야. 이거 비교쌍 찾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을걸? 네.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그 한번 비교쌍 한번 찾아봐. 그 사이에 조금 전에 봤던 지문 한번 다시 한번 띄워둘 테니까 자, 비교쌍 한번 찾아봐. 중심부에서 보여줬어요. 보이지? 거기 한번 봐봐. 그 비교쌍을 뭘로 잡아야 될까? 그 중심부 거리요. A와 B. 하하, 내가 이제 얘기해줄게. 좀 전에 봤던 그 지문 있지? 다시 한번 칠판에 떼놨으니까 한번 봐봐. 초음파 진단장치, 이게 이제 화제였었잖아 방금. 그리고 앞전과 역앞전이 비교쌍. 앞전은 초음파가 전기로, 그죠? 역앞전은 그 반대. 그다음에 추가 정보가 생체 모방 기술이었었지? 나중에 이제 혹시나 빠지게 되거나 이러면은 이거 띄워놓은 거 보고 정리하라고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야 화면에다가.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봐. 방금 얘기했었던 그럼 뭐냐 비교쌍이. 자, 비교쌍이. 자, 여기 형광펜으로 색깔 해볼게요. 계산이란 말이 나올 거야. 계산. 뜬금없이 무슨 갑자기 계산이 뭐냐 싶을 텐데 계산에다가 색깔을 딱 해봐. 그럼 여기서 계산은 자, 여기서 계산은 이론일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이론과 실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론이지. 이론상 계산해 보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산상의 이론상의 이 개념이 하나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내려가 볼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비교상 찾기 쉬울 것 같은데
그림 아래 봐봐. 그렇지. 실제 색깔. 이게 이제 비교상 2번이야. 실제. 그러니까 계산상의 내용하고 실제상의 내용하고 이거 이제 비교를 해놓고 있는 거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 바로 윗줄에다가 색깔을 볼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속력이 줄어드는 것 색깔 딱 해볼게. 그 AB 가운데서 이 그림 가운데 그래프 가운데서 A가 이론이야 실제야? 이론이야 이론. 그 앞쪽에 있는 거 길게 지금 빼놓은 거거든. 응? 이론상 계산상으로는 떨어져야 맞지. 떨어져야 맞아. 왜냐면 큰 중력을 갖고 있는 중심부의 별이 지금 멀어져 가는 그 별로부터 점점 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거니까 중력이 떨어져야 맞거든. 거리가 갈수록 중심부에서 벗어나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은 별의 속력은 떨어져야 이렇게 맞아요. 근데 왜 이게 그렇지 않느냐? 자, 찾아볼게요. 거의 일정 여기다 색깔해 볼게요. 거의 일정. 자, 계산상으로는 떨어져야 맞는데 계산상으로 떨어져야 맞는데 실제로는 거의 일정하다. 똑같다. A야 B야. 그래프상에서 B지 B요. B야 B. 왜 B가 되는 거냐 했더니 자, 그걸 다시 한번 말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주는 무언가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색깔 딱 해볼게요. 중간에. 자, 그 다음에 다음 줄도 색깔 볼게요. 별의 공전궤도 안쪽에 퍼져 있는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 즉 암흑물질이 존재. 색깔 딱 해볼게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 별의 공전궤도 안쪽에 그 암흑물질이 실제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였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추가 정보의 색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정보는 성질 보이시죠? 성질 색깔. 암흑물질의 성질이 어떤 것이냐? 자, 이 부분 암흑물질의 성질. 자, 맨 마지막 문장이 나와있지. 자, 보통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암흑물질과도 거의 부딪힌다, 부딪히지 않는다, 거의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근데 이제 비교상 찾기가 쉬워, 어려워? 좀 어려워. 비교상 찾기가. 이론과 실제, 이론과 실제. 알겠지? 자, 그렇게 보시고 다시 돌아와 볼게. 1문단으로 와봐. 1문단. 1문단에 자, 이거는 문제풀이할 때 필요했던 건데 형광펜으로 색깔해 볼게. 이 문장 여기까지. 자, 색깔해 볼게. 그리고 이제 설명할 거야. 자,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보고 뭘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건데,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암흑물질이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잖아. 이 문장 보고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질량이 있어 일단. 네.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질량이 있어. 그 다음 또 뭐로부터? 밝기로부터 추정. 밝기. 그러니까 속력하고 밝기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으로부터 추론한 게 있고요, 추정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밝기로부터 추정한 게 있어. 자, 그러면 자, 비교해 보면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뭐 질량이 있어, 무게가. 근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밝기로부터 추정한 질량이 있어. 둘을 비교해 보니까 어느 질량이 더 커요? 보니까 주어가 뭐야? 속력이야.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질량이 훨씬 크다 이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밝기라는 건 무슨 말이지? 밝기는 눈에 보이는 거야? 귀로 듣는 거야? 밝기는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들의 질량이 누락돼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지. 얘 질량으로 보면은 만약에 속력으로 추정해 보니까 100이 있어. 근데 별의 밝기를 추정하니까 이제 한 80이 있는 거야. 그러면 뭔가가 측정이 안 된 거잖아. 그치? 그건 왜 측정이 안 된 거지?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쏘지 않는 녀석들이 있는 거야. 근데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물질. 어둠 속에 있는 물질. 알겠지?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 아마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한 20 정도의 비율로 아마 여기에 섞여 있는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 그게 이제 뭐라고 부른 거야? 암흑물질이라고 얘기한 거죠. 알겠죠? 자, 이것만 체크해 보고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자, 문제 가시면은 22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방금 우리가 봤던 문장 있지.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잖아. 네. 그치? 주어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선지 나오잖아. 무조건 주어에 동그라미. 이 문장의 주어가 뭐야? 자,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들의 질량을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질량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목적어가 뭐야? 목적어가 밝기야 속력이야. 숙명이. 그렇지? 에? 밝기로부터 아니라 앞쪽에 있는 거 동그라미 볼게. 밝기를 속력보다도 더 크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밝기가 더 크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 밝기 질량이 더 크다는 얘기가 돼버려. 아까 뭐라고 그랬지? 밝기 질량이 더 작았었잖아. 그치? 주어에 항상 동그라미 해야 돼. 그래서 정답 이제 5번이 되는 거였고, 자, 그러면 다시 23번. 이것도 간단하잖아. 4번 선지 봐봐. 중심부의 경우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 암흑물질은 중심부의 경우 암흑물질이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암흑물질은 중심부에 있어. 중심부로부터 벗어난 밖에 있어. 밖에 있지, 밖에. 이것도 기억에 의해서 풀 수 있는 쉬운 거였어.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마지막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문. 자, 다음 지문 가기 전에 한번 또 방금 봤던 지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갈게요. 자, 방금 봤던 지문 분석 정리되면 암흑물질이 화제였고요. 이론과 실제로 나누는 게 핵심이었다. 그쵸? 이론과 실제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져서 멀어질수록 속력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라는 게 계산상의 문제였어. 그치? 근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일정해지는 의외의 반응이 실제로는 나오더라 라는 거였고, 그래서 왜냐하면 공중궤도 안쪽의 암흑물질들이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였어요. 추가 정보는 암흑물질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성질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성질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8번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지문. 자, 8번 지문 넘겨보시고요. 8번 지문 가면 이것도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NMR 분관계라고 하는 이 녀석만 좀 살짝 보면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문단에서 화제 찾아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 5번째 줄 가시면은 NMR 분광계라고 나와 있어요. 자, 형광펜으로 색깔. 여기 발명될 때 NMR 분광계 색깔 딱 해보시고, 얘가 화제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 문단 가시면은 이거 비교상 찾기 연락 어려웠을 텐데. 네? 이거요? 안 그랬어?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없이 풀리던데. 아이, 진짜 왜 그래? 습관을 들이자고 했잖아. 습관을. 알겠지? 로봇에다가 색깔 딱 해봐. 네. 이 로봇이라는 개별 인간,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불렀어? 선도 사용자 색깔. 선도 사용자. 먼저 앞서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볼게요. 연구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색깔. 자, 그리고 갑니다. 로버츠라고 하는 인간 말고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베리언사 색깔. 베리언사, 이게 이제 비교상 2번 가볼게요. 2번. 선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확산시킨 또 다른 주체가 있고. 베리언사 같은 경우는, 자, 기구의 업그레이드 색깔 딱 해볼게요. 자, 왜 업그레이드에 동의했느냐 했더니 다수의 다른 연구자들도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 여기 색깔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되니까 안 되니까? 네. 돈이 되니까. 사용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거를 팔아먹을 대상이 많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문단 내려가셔가지고, 자, 자체적으로 이 기구의 판매를 도모했다. 판매 증진을 도모했다. 색깔 해주시고, 이게 차이점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급격한 성장세 색깔. 추가 정보 되겠습니다. 추가 정보. 그리고 첨단 연구를 수행 색깔. 그리고 지위라는 말도 한번 색깔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지문 분석까지만 하고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쉬는 시간이 되어버렸어. 자, 지문 분석 한번 가볼게요. 지문 분석 가면은 이렇게 NMR 분광계를
화제로 보고 그 다음에 로버츠하고 베리 현상, 선도 사용자와 자체 증진 회사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추가 정보는 영양과 위상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